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2023 상반기에 한경 스타워즈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양증권 여의도 PWM센터 임동락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대회 우승하신 분 보면 전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그냥 모의 투자가 아니고 실전 투자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먼저 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제가 증권사 경력이 좀 나름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런 한경 스타워즈 같은 실전 투자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출전사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좀 밝혔다시피 나름대로는 이제 벤치마크를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안정적인 절대 수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4개월 동안 이제 대회에 임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또 목표했던 그런 수익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한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운이 좋게 또 1등이라는 결과까지 이렇게 거머쥘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결과를 놓고서 뭐 이변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누적 수익률 40% 하면 올 들어서 뭐 몇백 프로씩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그만큼 올해 시장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40% 이상 이게 수익률을 내셨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주식 투자에는 또 뭐 왕도가 없다고들도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다만 이제 나름대로 투자에 임할 때 또 그 투자 원칙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력이 뭐 리서치 센터에서 좀 오래 생활을 했었고요. 또 회사의 어떤 웨코티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자산운용 부서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트레이딩 모델을 좀 만들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제가 추구하는 그런 시장의 인덱스를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델로 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좀 잘 활용해서 대회에 임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종목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트레이딩 스킬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노력들이 좀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누적 수익률 40%는 좀 부차적인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의 특징이 뭡니까? 트레이딩 모델의? 일단은 뭐 그 투자를 하게 될 때 나름대로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을 좀 줄여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을 좀 줄이고 반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을 좀 높여가는 그런 컨셉들을 좀 잡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컨셉이 있기는 한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과 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채권과 그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메자닌 컨셉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이제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어떤 밸류 컨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 상장하게 되어서 IPO 이후에 이제 그 포스트 IPO라고 해서 그 종목들의 좀 밸류에이션 을 좀 검증을 통해서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 추출이 되게 되면 그 종목들을 또 이제 몇몇 허들을 통해서 그 검증 과정이 거쳐져서 최종적으로 바잉 리스트에 넣고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실전 투자 대회에서 성과 내시는 분들은 정말 촉이 좋고 감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확고한 원칙 아래 그 기반 하에서 이런 종목 고르고 또 매매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에 저 신문 기사로 본 기억이 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스에 힘입어서 순위가 8위에서 단숨에 1위가 됐어요. 당시 이 기업을 유심히 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특정 종목을 제가 유심히 보지는 않았고요. 그 뭐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레이크 머티리얼 덕분에 그 좀 초반부에 순위 상승이 있었던 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도 제 컨셉을 통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추출이 된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단순히 이제 추출됐다고 바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허들을 통과를 했을 때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방 환경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솔라 쪽으로 이 전구체 이 TMA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구체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상향이 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었었고요. 더불어서 그 차세대 배터리로 이제 시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도 나름대로 또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담게 됐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운 좋게 또 시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순위가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운이라는 건 나중에 부차적으로 따라붙는 거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실적이 결합된 그런 종목이 가장 그 주목하는 그런 종목이신 것 같은데 이게 부장님의 그 어떤 선택 기준인가요? 기업을 이제 뭐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기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제 펀더멘털 실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업사이드로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잡는 거, 마켓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들은 뭐 프라이싱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의 매력도 아무리 뭐 시장에서 핫하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가면서 매매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종목을 선택해서 사서 팔 때까지 어떤 그 기대 수익이란 거, 뭐 목표 수익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보통 이제 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 때는 이제 어디 좋다 그러니까 샀는데 네. 팔 때는 좀 오르면은 이거 오르다가 조금 조정받으면 불안해서 팔고 네.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팔아서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반대로 손해 나는 종목은 못 팔아서 또 손해가 커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있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원칙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그 원칙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든 거고 모델을 운용을 해봤더니 괜찮은 수익률이 나와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이 증시 격언이 사실 말로는 쉬운데 네, 그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 순간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런 종목을 피해라 뭐 이런 그 원칙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이제 배치되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정반대되는 종목이죠. 네, 그렇죠. 네. 네. 펀더멘털이 이제 뭐 좋지 않은 기업들, 뭐 좀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보면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개인분들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좀 악화돼서 혹시라도 뭐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뭐 가격 프라이싱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좀 관점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주가 상승을 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뭐 본질 가치하고 괴리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이제 거품이 끼어 있을 개연성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원치 않는 또 이제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도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좀 기피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 엄밀히 보면은 사실 맥주도 약간의 거품이 있어야 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거품이 네. 약간 있어야 시장도 또 활성화되는 거 아닐까요? 궁극적으로는 그 간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뭐 고평가라고도 하고 저평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수렴에 가겠지만 주가는 거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하면서 수렴에 예. 가는 거거든요. 예. 예. 자, 한경 스타워즈 실전 투자자회 1위를 하신 분이 주식시장 하반기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상고로 갔기 때문에 이 하고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희망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애널리스트 할 때 시황도 하고 투자 전략도 하고 했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큰 그림은 좀 읽고는 나름대로 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시장 상황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스탠스이고요. 뭐 이제 지수 인덱스 역시도 이제 펀더멘털을 수렴을 해가게 될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 경제나 기업 실적과 관련된 그런 변수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뭐가 될까요? 뭐 주식시장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 흐름도 그렇고 종목이나 업종도 그렇고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괜찮은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AI나 로봇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업황이 좀 개선될 개연성이 좀 높은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 업종 내의 주조주들의 흐름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시장이
되게 약세장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뭐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 시장을 이끄는 거는 뭐 2차 전지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흐름은 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당히 저도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또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개별 기업들이나 이 업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깊이 있게 인덱스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 추정을 통한 적정 주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또 근거가 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운용 철학 같은 거를 좀 앞에서도 얼핏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위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 예. 될 수는 있는데 주가가 또 너무 과도하게 올라 있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좀 이거는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제 포트폴리오도 그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핫하고 좋은 회사여도 가격 메리트가 이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거나 좀 관전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부장님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채권도 좀 적절히 섞으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는 그 모델은 전부 주식으로 지금 현재는 구성이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 30여 개 종목들이 있고요. 그 종목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 동일한 비중이라면 금액이 똑같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물론 주식수야 다르겠죠, 가격도. 뭐 3% 내외의 비중으로. 그러니까 30개 종목이니까 3%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리스크 관리이고 분산 투자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이기도 합니다. 특정 종목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뭐 올 들어서 많이 오른 종목을 만약에 가졌다면은 네, 훨씬 좋은 훨씬 더 좋은 네. 수익이 났지만 또 거꾸로 갈 수도 있는 네, 위험도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편차들을 줄여나가면서 저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그 모델이고요. 그 모델이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까지는 근데 아주 약세장에서는 그런 뭐 주식 비중이 를 갖고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게 좀 부분은 위험하지 충분히 않습니까? 비중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때로는 뭐 그 시장의 뭐 하락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숏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좀 이제 약세로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 벌써 7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 참 부장님 같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시겠습니까? 이게 꼭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시장 참여자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예. 입장에서 뭐 일단은 계속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원칙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그 원칙을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론화식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다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렇죠. 또 뭐 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나름대로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또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또 실천에 나가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아니 그럼 저 원칙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하고 네. 이렇게 뭐 분산 투자 정말 중요한데 네. 사실 그 작년 3월부터 지금 미국 연준의 그 네. 급속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충격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주식 비중 줄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작년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저는 이게 지금 한 1년 이상 이 모델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모델이 좀 수익률이 좀 시장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흐름을 보이면 수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작년 6월 달부터 지수 절대 레벨만 놓고 보면 크게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 박스권에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그 연준의 어떤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이제 이 수익 그 월간 기준으로 한 번도 이게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었
빠졌거든요. 작년에 예. 지수가 한 20% 빠졌을 빠졌는데도 때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그 모델에 집어 넣게 되는 그런 컨셉들이 있는데 이제 가격 메리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에서 충분히 가격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런데 이 종목들의 어떤 펀더멘털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까지 빠질 상황이 아닌 기업들을 나름대로 포트폴리오 안에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좀 하방으로 내려갈 네. 그런 개연성들은 좀 낮았던 거고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간혹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의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는 빼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운영을 말씀 하는 들어보니까 뭐 원칙 철저히 지키고 그다음에 정말 기업의 본질을 보는 그런 분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대박 종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데서 많이 빠진 종목이 또 대박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오른 종목이 또 거꾸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양증권 여의도 PWM 센터의 임동락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